지금까지는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중국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중국 정권은 다른 국가들과의 접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국가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을 봉쇄했고, 지난 2년 가까이 대부분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이 금지되었고, 외국인들의 입국도 거의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립의 경향은 새로운 것도 팬데믹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수년간 규제를 강화해왔고, 이는 여권 발급 정책에 반영돼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통치 기간 동안 중국에서 여권을 발급받기란 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중국은 다른 세계로부터 대단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1978년 10억에 가까운 중국 인구 가운데 여권을 가진 건 수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40년이 지난 지금 여권은 얻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출국자 수는 1억 5,500만 명에 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 방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21년 상반기 33만 5천 개의 여권을 발급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발급된 여권 숫자의 2%에 불과합니다. 8월 들어 중국 관리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여권 발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공은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해 공무원들에게 여권을 반납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를 여권의 중앙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3년 광저우는 해당 정책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2020년 6월 중국 정권은 법을 통과시켜 당국의 승인 없이 출국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여권을 신청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좌천되거나 파면당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2021년 들어 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정권이 공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중국 세관원들에게 제지당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주민은 중국 세관원에 의해 여권을 찢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친 아내를 돌보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려 했을 때였습니다. 중국의 유명 블로거가 그 사건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광저우의 세관원들은 국제선 출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부는 돌아가라고 권고받고 항공권은 무효가 됩니다. 정권은 외국인들이 중국에 머무는 것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홍수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중국의 관변 단체들과 언론은 주민들에게 외신 기자들을 괴롭히도록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중국 특파원들은 현지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주민들에게 에워싸였고 일부는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은 서구로부터 문화적 영향을 막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에서 가장 개방된 도시 상하이는 지역 초등학교들이 기말고사에서 영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부터 당국은 사교육을 단속하고 있고 그 가운데 대부분이 영어 수업입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 사상을 교과 과정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생들이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권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외국의 교과서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 데이터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외국 회사나 투자자들이 물량 및 재무제표 등의 정보를 얻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미 커다란 검은 상자와 같지만 정권의 최근 행보를 보면 검은 상자는 더 검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자신도 고립의 시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해외 방문은 2020년 1월이었습니다. 1대1로 홍보를 위해 이틀간 미얀마를 방문했지만 이후로는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과 이어지는 해의 큰 의문은 중국 정권이 대만을 침공할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정확히 어떤 양상일까요? 최근 로이터 통신 탐사 보도는 군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6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추려냈습니다. 하나씩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마주 열도 봉쇄입니다. 이들은 대만령의 작은 섬들입니다. 하지만 중국 본토로부터 겨우 5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대만 해안경비대는 저항할 힘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공산주의 중국은 대만을 위협해 통일을 위한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이 거부할 경우 마주 열도는 중공의 수중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무역 및 경제 제재를 베이징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킨먼 침공입니다. 킨먼 역시 대만령의 섬으로 중국 해안에서 겨우 3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첫 번째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중국은 섬을 점령하고 베이징이 홍콩에 했던 것과 비슷한 통일 계획을 대만이 받아들이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일국 양제입니다. 홍콩에서 일어난 일을 감안하면 대만은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제재와 금수 조치는 물론 해당 지역 내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는 베이징이 대만에 대해 불시 통관 검역이나 전면 봉쇄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은 필수 물자, 특히 에너지의 심각한 부족에 놓입니다. 전면 봉쇄의 경우 중공은 대만에 해저 케이블을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만 섬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두절되고 고립됩니다. 그러면 베이징은 대만을 압박해 통일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중국군이 지휘소 항만 통신망 등 민간 군시설에 대규모 공중 및 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는 전면 침공입니다. 중공은 사이버 공격과 역정보 캠페인을 통해 군사작전과 심리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만의 인터넷과 통신망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긴장을 증폭시켜 동아시아의 지역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 국무장관 콘돌리자 라이스는 대만 내부로부터의 정부 전복이 더 우려된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있었던 패널 토론에서 라이스 장관은 중국의 대만 정복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러시아의 전술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군사 조직을 이용해 국가에 침투하고 SNS를 이용해 분란을 조장하며 해저 케이블을 절단해 대만의 통신을 방해합니다. 대만을 상대로 한 베이징의 침투 작전은 수년 동안 운영돼 왔습니다. 그들의 전술에는 대만 주류 언론에 대한 거액의 투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언론의 편집 기조는 더욱 친중적으로 바뀝니다. 다른 전술로는 친중 후보에 대한 자금 지원과 중국 정권의 신랄한 비판을 하는 정치 사회 인사들을 공격하기 위한 인터넷 댓글 부대 등이 있습니다. 대만 국방부에서는 최신 위협 평가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전면 침공이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시죠. 대만 국방부는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군의 대만 공격 전략에는 세 가지 약점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로, 중공군은 모든 부대를 한 번에 대만에 상륙시킬 만큼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로 나누어 상륙을 시도할 경우 흩어진 부대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로, 중공군은 부대를 내려놓을 항만과 공항을 우선 점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만군은 항구와 활주로를 철저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점령은 쉬운 일이 아닌 걸로 판명될 것입니다. 셋째로, 중공군은 보급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대, 무기, 탄약, 식량, 의약품의 재보급을 위해서는 모두 대만 해협을 건너 수송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만 전면 침공이 역대 시도됐던 상륙작전 가운데 가장 크고 힘들고 복잡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만일 중공군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은 이미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두었습니다. 도서 지역에서의 방어작전은 방어자에게 유리합니다. 현대 기술은 상륙을 저지하는 쪽에 더 값싸고 더 효과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기지의 근접성으로 인해 중공군은 미국과 일본의 개입도 저지해야 할 부담을 안는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더 강력한 자위대 창설을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일본을 둘러싼 안보 상황에 대해서는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역시 대만을 둘러싼 분쟁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지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일본 영토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만의 비상사태는 일본의 비상사태이며 따라서 미일 동맹의 비상사태입니다.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베이징 관계자들은 이 점을 절대 오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 대만 및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 것을 계속 촉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군사적 오판은 경제적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전면 침공은 베이징의 큰 위험이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공이 대만을 무릎 꿇릴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이나인포커스 올해 첫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